자,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좋은 퍼즐 속에 숨겨진 진짜 가치를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잊혀가던 퍼즐의 기술을 다시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 바로 이겁니다. 1917년에 나온 헨리 듀두니의 책 수학의 즐거움인데요. 이 듀두니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퍼즐을 그냥 심심풀이로 본 게 아니라 생각하는 힘 그 자체라고 봤다는 거죠. 자, 그럼 두드니의 철학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진짜 재미있어요. 그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사실은 매일 퍼즐을 풀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그에게는 거대한 퍼즐이었던 거죠. 듀드니가 퍼즐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했는지 여기 딱 나와 있죠. 보세요. 모든 가치 있는 퍼즐은 결국 수학과 논리로 통한다. 그리고 간단한 퍼즐 하나를 푸는 것 자체가 바로 추론 행위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퍼즐을 못 푸는 사람은 그냥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이성의 힘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목표는 그냥 답 찾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배우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퍼즐 풀 준비 되셨나요? 듀드니가 우리 같은 퍼즐 도전자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중함이에요. 특히 문제를 그냥 휙 읽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듀드니는요, 일부러 퍼즐에 교묘한 함정을 숨겨두는 걸 즐겼다고 해요. 왜냐? 꼼꼼하게 안 읽는 사람들을 딱 걸리게 만들려고요. 문제를 대충 읽으면 그냥 바로 빠져버리는 거죠. 이게 근데 그냥 짓궂은 장난이 아니라 정확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주려는 그만의 큰 그림, 일종의 훈련법이었던 셈입니다. 자, 여기 아주 고전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세요.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한 남자가 비행기 2대를 각각 600파운드에 팔았어요. 하나는 20% 이익을 받고 다른 하나는 20% 손해를 봤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결국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아니면 본전치기일까요? 어때요? 20% 벌고 20% 잃었으니까 본전 아닌가? 쉽죠? 바로 그게 듀드니가 파놓은 함정입니다. 정답은 놀라지 마세요. 무려 50파운드 손해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표를 보면서 한번 따져보죠. 이게 함정의 핵심인데요. 20% 이익이랑 20% 손실이 계산되는 기준점, 즉 원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익을 본 비행기는 원가가 500파운드였어요. 여기서 20% 이익을 보니까 100파운드를 벌었죠. 근데 손해를 본 비행기는 원가가 750파운드였습니다. 여기서 20% 손해를 보니까 무려 150파운드를 잃은 거죠. 결국 총 판매액은 1200파운드인데 들어간 원가는 총 1250파운드. 그러니까 딱 50파운드 손해가 맞는 거죠. 와, 정말 교묘하지 않나요? 듀드니의 퍼즐이 그냥 머리 쓰는 게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마치 1917년으로 가는 타임캡슐 같아요. 이 퍼즐들을 들여다보면 100년 전 세상이 어땠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퍼즐을 제대로 풀려면 먼저 그 시대 배경을 좀 알아야 해요. 지금은 없는 가스등이나 마차 같은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특히 당시 영국의 화폐 단위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겐 그 자체로 또 다른 퍼즐입니다.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12펜스가 모이면 1 실링이 되고요. 20 실링이 모이면 1 파운드가 돼요. 그러니까 1 파운드는 총 240펜스인 거죠. 아, 복잡하죠? 십진밥에 익숙한 우리한테는 꽤 헷갈리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이 지식이 있어야만 듀드니의 돈 계산 퍼즐을 풀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치트키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퍼즐의 배경이 좀 낡았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논리까지 낡은 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논리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이 슬라이드가 그걸 딱 보여주죠. 왼쪽은 1917년 퍼즐이에요. 기사가 말을 타고 성에 가는데 속도에 따라 도착 시간이 달라져요. 거리를 구하는 문제죠. 자, 오른쪽을 보세요. 이건 현대판 문제죠. 우리가 차를 몰고 가는데 속도에 따라 내비게이션 도착 예정 시간이 바뀌어요.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어떠세요? 말 타고 가느냐, 차 타고 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문제를 푸는 근본 원리,
즉, 속도, 시간, 거리의 관계를 이용하는 건 똑같습니다. 시대만 바뀌었지 본질은 그대로인 거죠. 자, 그럼 다시 듀드니의 철학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왜 굳이 이런 오래된 퍼즐을 풀어야 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한번 파고 들어보죠. 듀드니가 제시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듀드니는 문제 해결 과정을 고급화된 시행착오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glorified trial인데요. 이게 그냥 막무가내로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이성을 사용해서 쓸모없는 시도들을 미리 걸어내고 우리의 수고를 더는 것.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체계적인 비판적 사고나 논리적 추론과 완벽하게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 고급화된 시행착오는 사실 어떤 문제에나 적용할 수 있는 만능 툴킷 같은 거예요. 자, 1단계, 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읽는다. 2단계, 쓸데없는 정보는 과감히 버린다. 3단계, 가능한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찾아본다. 4단계,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지워나간다. 마지막으로 5단계, 논리를 통해 정답에 도달한다. 어때요? 수학 퍼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면서 마주치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랑 똑같지 않나요? 이게 바로 문제 해결의 핵심인 거죠. 결국 우리는 처음에 그 문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듀드니에게 퍼즐은 그냥 퀴즈가 아니었어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호기심이고 우리 뇌를 단련시키는 최고의 운동기구였던 거죠. 만약 풀어야 할 퍼즐이 없다면 던져야 할 질문도 없을 것이다. 질문이 없는 세상. 상상만 해도 정말 시시하지 않나요? 100년도 더 된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몇 번만 터치하면 세상의 모든 답을 거의 즉시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이런 시대에 듀드니의 100년 묵은 지혜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정답으로 가는 그 힘든 과정, 그 고급화된 시행착오를 건너뛰어버릴 때 우리는 그 편리함의 대가로 과연 무엇을 잃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힘, 그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